교재는 48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2200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2200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매 확인서나 영세율은 말 그대로 수출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관련돼서 내용이 있으면 왜 이게 수출 관련돼서 영세율이 적용이 됐는지까지 우리가 다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2200 프로그램 들어오시고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구매 확인 그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누르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고 거기 488페이지 보시면 1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그래서 1기 확정은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치시고 교재는 488페이지 보시면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매 확인서겠죠. 몇 번이요? 2번 치시고 그 다음에 서류 번호는 거기 488페이지에 보시면 영어로 PKT 2022-0771-9428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서류 번호 치세요. 그 다음에 발급일은 거기 보시면은요 저기에 있어요. 489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2022년 7월 며칠이에요? 8일. 그리고 요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거 이제 알바생이 일을 안 하셔서 UGR이 없어요. UGR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쳐도 UGR이 안 나와요. 그래서 UGR을 하나 만들게요. 가짜로. 여기 좀 눌러주세요. 여기 회계관리에 회계관리에 그 다음에 요거 누르세요.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1번으로 해서 주 UGR 하나만 쳐주세요. 요건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쳐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로 다시 들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UGR 치시면 UGR 이제 뜰 겁니다. 등록번호도 원래 넣어야 되는데 요건 그냥 넘길게요. 그냥 지금 우리는 요렇게 하는 액션만 취하시면 되고 얘는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금액은 거기 489페이지 위에 보시면 있어요. 475200 빵빵빵.
그 다음에 비고는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입력하실 때 여기 위에 있는 글씨랑 지문에 있는 거랑 연결하는 연습 위주로 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 보면 무조건 외워요. 아, 이 칸은 뭐야, 이 칸은 뭐야. 근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요 위에 다 있잖아요. 이게 다 힌트예요. 그러면 발급일이네? 그럼 거기에서 발급일 찾고, 거래처명이네? 그러면 지문에서 못 찾고요. 거래처 찾고. 이게 훨씬 더 어때요? 좋아요. 제가 해본 결과.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이제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에서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누르시고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쫓아만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4억 7,520만원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75 200 빵빵빵. 그냥 여기에다 그 금액만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딴 거는 뭐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다음 나오세요. 뭐 요거는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안 내냐면 너무 쉬워서.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잘 나와요. 490페이지 보시면 대손색 공제 신고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뭐냐면은 확정 신고만 가능해요. 무슨 신고만 된다고요? 확정 신고.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확정 신고만 가능하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어디였더라? 잠시만요. 교재로 치면 여기 어딘데? 내 기억으로는 확정 신고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셔야 돼요. 요거 잘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소액 채권이라고 있어요. 30만원 미만. 요것도 6개월 경과하면은 대손 처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 것만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또 거기 보시면 490페이지 유투 실업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분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여기 좀 눌러주세요.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
그래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시면 이건 예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만 나와요? 확정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 잠시만요. 마감으로 뜨면 원래 마감으로 뜨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혹시 마감으로 뜨시면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혹시 마감으로 뜨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들어오신 다음에 마감으로 뜨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마감 취소라고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마감 취소시키세요. 그러면 마감이라고 안 뜰 거예요. 왜냐면 얘를 마감시켜버리면 다른 애들 다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 눌러서 마감 취소해 주시고 다시 들어오시면 요 위에 마감이 안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위에 마감이 뜨면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마감이라고 뜨면은 신고서 가셔서 마감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당초 공급일은 없어요. 그래서 엔터. 잠시만요. 당초 공급일 안 넣으면 안 넘어가나요? 잠시만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죠, 뭐. 안 넘어가죠? 그럼 그냥 날짜 똑같이 넣을게요. 2022년 8월 10일. 시험 때에는 당초 공급일 나올 거예요. 이 시스템이 지금 얘는 변화된 거고 요 교재는 변화되기 전에 나온 거라 안 맞는 게 좀 있는데 그냥 억지로 맞춰서 넘어갈게요. 시험 때에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안 나오면 등록이 안 돼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대손 확정일에다가 2022년 8월 며칠이요? 10일. 그 다음에 금액은 132만원 까지 일단 치세요. 거의 시험 문제가 그냥 보고 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여기 몇 분의 몇이라고 되어 있죠? 11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요 132만원은 부가가치세 포함이구나. 왜냐면 110이 나오면 무조건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110분의 10, 110분의 100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갔는데 직장 상사분이 요건 110분의 100이래.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금액은 부가세 뭐인 거예요? 포함인 거예요. 근데 그리고 110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11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1분의 1. 공 하나 빼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본인 편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래처, 여기 거래처 있죠? 거래처에서는 요거 꼭 습관 들이세요.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무슨 유통이세요? 한화 유통. 그래서 한화라고 치시면 한화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사유 들어오시고요. 거기 사유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으세요? 파산. 몇 번이요? 1번. 이러면 첫 번째 거 끝. 그리고 이게 좀 바뀐 게 좀 불편하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엔터 치면 요로 갔었거든요. 근데 얘가 엔터 치면 계속 일로만 와요.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 만드신 분이 뭔가 하나 빼먹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밑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날짜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요건 좀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셔야 된다고요?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도 발생일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14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에요? 3월 14일.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3월 14일인데, 거기 대손 확정일은 9월 14일이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6개월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6개월을 더하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9월 14일이 되잖아요. 몇 월 며칠이 돼요? 9월 14일. 근데 답은 9월 14일이 아니고 9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보는 겁니다. 6개월이 된 다음 날.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보고 날짜를 계산을 하래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9월 14일로 넣었어요. 왜냐면 6개월 계산은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날이라는 거.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넣는 거는 이렇게 넣을게요. 당초 공급일에다가 그냥 2022년 3월 14일.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에다가 2022년 9월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금액은 66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세요? 대림마트.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부도 6개월 경과. 그래서 몇 번이세요? 5번. 이렇게 넣으시면 끝.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넣으시면 안 돼요. 왜 넣으시면 안 되냐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부도, 당일 부도. 그러면 당일의 뜻은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난 거예요? 부도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개월이 지나셔야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아직 6개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안 됐으니까 대손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해를 시험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몇 개월 안 돼서 안 되는 거라고요? 6개월이 아직 안 되셔서 입력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그냥 열심히 다 입력하면 돼. 그러면 할만해요. 왜냐면 입력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시험 문제에서 2개 이상이 나오면 고민해야 돼요. 무슨 고민해야 되냐면 넣을 거냐 말 거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는 넣어야 돼요. 입력하는 시험이니까. 근데 1개 나오면 무조건 넣으면 되는데 2개 이상 나오면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고민해야 돼요? 넣어도 되나? 넣으면 안 되나? 왜냐면 시험 문제가 그거 맞추는 게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가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거기 49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요거 이제 나오세요. 참고로 이거는 자동 반영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요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지금 2기 확정이죠. 몇 기 확정이에요? 2기 확정. 그래서 2기 확정은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0월에서 12월 치시고 들어갈 때는 아니요 누르세요. 왜냐면 얘 누르면은 예전 게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누르시면 여기에 72만 원이 나오실 거예요. 마이너스 72만 원이.
왜 마이너스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대손이라는 건 돈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 납부세액 구할 때 제가 앞으로 이거 많이 줬거든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죠? 매입세액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8번이에요. 8번은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에요. 그럼 매출이면은 우리가 지금 대손이라는 건 돈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돈 못 받았으니까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덜 내야 돼요? 덜 내야 되죠. 그럼 덜 내려면은 이 매출세액이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세금을 덜 내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까지도 알고 계시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넘기세요. 492페이지. 요건 이제 나오시고요. 여기로 와주세요. 회계관리에서 그 부가가치세에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몇 월에서 몇 월이냐면 7월에서 9월. 그 다음에 거기 492페이지 밑에 보시면 7월 10일, 8월 15일, 8월 17일 3개 있으시죠? 3분 드릴 테니까 분계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분계를 좀 이해하셔야 이해하기가 쉬워서 분계 한번 적어보세요. 7월 12일 보시면은요, 비사업자인 윤한식에게 제품 공급 대가 250만원을 공급하고 당사가 가맹되어 있는 신한카드에 의해 결제를 받았대요. 그러면 매출에 뭐예요? 카과. 그 다음에 윤한식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75만원.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그 다음에 2번 8월 15일 요거는 매출의 과세예요. 왜냐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랑 그 다음에 신한카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개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가 1순위예요. 누가 1순위라고요? 세금 계산서가 1순위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과세예요. 그 다음에 미선 화장품 역 대변에 제품 매출 400 세금 40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440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그다음에 8월 17일은 그냥 과일도 그냥 제품으로 해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는 과일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8월 17일 보시면 매출의 카면이에요. 왜냐면 과일 면세잖아요. 우리 책도 면세고. 그다음에 거래처는 영등포 상점. 대변의 제품 매출 270. 그 다음에 차변의 카드니까 외상 매출금 270. 무슨 카드요? 신한카드. 참고하시고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해하려고 적은 거고요.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부터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왜 만드냐면은요. 우리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물건 팔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신고하잖아요. 그 신고했을 때 국세청에서 요게 이제 신용카드로 얼마냐, 현금 영수증으로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서를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 아까 요게 매출의 과세였었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신용카드에 뭐요? 카과였었죠. 첫 번째 게 신용카드의 과세. 그래서 여기에다가 275만 원.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 거는 세금 계산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었죠? 카드도 있었죠? 그러면 두 번 넣어야 돼요. 어떻게 넣냐면 여기에 얼마 있었죠? 275만 원. 그 다음에 좀 전에 요거 얼마였어요? 440. 그래서 715만 원 됐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715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칸에 넣을 때는 항상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715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세금 계산서에다가 아까 거 보시면 얼마예요? 440. 이렇게 두 번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카드에 면세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면세 가셔서 200 얼마요? 70. 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가 겹칠 때에는 두 번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요.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저기 세무사 사무실에 일했었는데 정확하게 2004년도인가? 그때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편법을 썼었어요. 그때가 신용카드 초창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해주겠다만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래처한테 시켰냐면 처음에 물건 살 때 카드 결제하시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 주면서 세금 계산서 받으시라고. 아니다, 거꾸로 했구나. 처음에 거래할 때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 받고 그 다음에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하시라고. 그러면 입력을 두 개 해요. 하나 가지고. 그러면 거래는 하나인데 데이터는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몇 번 빼는 거예요? 두 번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세금을 적게 내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법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합법이에요. 지금은 불법이에요. 왜냐면 국가도 솔직히 바보는 아니잖아요.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이 덜 거치네. 그래서 봤더니 똑같은 걸 두 개씩 넣네. 근데 잡으려고 봤더니 법에 내용이 없어. 그래갖고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용카드하고 세금 계산서하고 같이 발행하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이중공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는 이유는 이중공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다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법에 약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이제 잘 후벼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모르면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면은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브로커들 많아요. 어떤 브로커들 많냐면 이거는 이제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국가가 지원금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좀 허점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원금만 쏙 빼먹고 그 이후에 대충 그냥 서류 몇 장만 내면 땡 이런 좀 약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실제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해갖고 알선하고 돈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뭐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알선료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해서 사기는 아니고 돈 빼먹는 놈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안 좋은 거죠. 왜요?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쓸데없는데. 그런 것들도 많아요. 전 그걸 다 제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뭐든지 다 돈 벌려면 처음에 해야 돼요. 처음에 하면 돈 무조건 벌어요. 지금 커피숍 하면 망하잖아요. 초반에 커피숍에 섰으면 돈 꽤 잘 벌었을걸요. 괜찮게. 근데 지금 초반에 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모험이에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 근데 뒤에 하면은 잘 되는 거 보고 뒤에 쫓아가면 어때요? 그냥 중타. 위로 올라가기가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도정정신 있는 사람이 뭐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94페이지는 반대예요. 아까 거는 매출인데 여기는 매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만 넣어요. 매입의 카과랑 매입의 현과만.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7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6개 있으시죠? 읽어보시고 매입의 카과나 매입의
형과 같은 거 같으면은요,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면 X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월 3일은 X. 입력은 좀 이따 할게요. OX만 하고. 왜 X냐면은요, 역외군송업 앞으로 공부하실 때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외군송업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고속버스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그래서 왜 안 되냐면은요. 왜 안 되냐면 KTX잖아요. KTX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은 돼요. 7월 15일은 동그라미. 왜냐면 사무용품은 우리 매입과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고, 8월 9일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역외군송업에선 누구만 된다고요? 전세버스만. 그래서 택시 안 되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보시면 음식업인데 거래처라 안 돼요. 거래처는 불공이잖아요.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9월 10일은 왜 안 되냐면 정육이라 안 돼요. 정육은 면세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과세만 된다고. 그 다음에 9월 20일은 돼요. 안 되는 이유 한 번만 더 보고 쉬었다 입력할게요. 입력은 쉬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7월 3일께 안 되는 이유는 역외군송업에선 전세버스 빼놓고는 다 안 돼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다 안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거기에서 영수증 주는데요. 그 영수증은 일반 점표에다 넣는 거예요. 카드로 받든 뭐를 했든.
그래서 종종 이런 거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냐면 그 내용은 불공인데 신용카드야. 그럼 이거 어디에다 입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카불은 없죠. 신용카드 불공 없잖아요. 무조건 없는 건 일반 존폐에다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불이나 현불, 현금 영수증 끊었는데 거래처하고 밥 먹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일반 존폐에다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메인 매출 존폐에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없는 거는 다 일반 존폐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월 15일은 정상적인 거래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9일도 안 되는 이유가 전세버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8월 20일이 안 되는 이유는 거래처하고 밥 먹었으면 불공이죠? 그러면 이거는 카과가 아니고 카불이잖아요. 근데 카불 없으니까 무슨 전표에다 넣는다고요? 일반 전표. 그 다음에 9월 10일을 안 넣는 이유는 정육은 면세예요. 예, 우리 일명 1차 생산물 있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은 다 면세입니다. 그래서 면세기 때문에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긴 과세만 넣는데요. 그 다음에 9월 20일은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왜 구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3시 5분에 그거 넣어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